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는 아니고 지금 연달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의 이제 사연이 좀 많이 와서 연달아서 또 사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필에서만 말하고 있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중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내용도 있고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루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다뤄드리는 게 이분이 장문의 글을 쓴 그거에 답변하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답변을 만들어 두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입니다. 좀 깁니다. 천천히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이분은요, 23살 군복무 중인 대학생 분이십니다. 남중 남고를 다니고 대학에 가서 이제 이성 교제의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는 환상을 품은 채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이제 여성들에게 어프로치할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학은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이꼬르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접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나 봐요. 근데 어프로치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지인 관계로 시작하는 게 모두 우리가 막 처음부터 소개팅이 딱 들어갔을 때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일일이 말 걸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있겠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만족스러운 연애나 성적 경험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미흡했다라고 이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21살에 휴학을 하고 21살에 휴학을 했네요. 아직 군대 지금 막 군복무 중이신데 군복무 하기 전에 휴학한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갭 이어를 둔 거죠. 한국은 갭 이어가 사실상 군대가 좀 남성분들에 있어서 대신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그 좋아하는 이제 해외여행 및 워킹 홀리데이를 정말 그 홀리데이가 홀이 되기 위해서 하는 홀리데이인 건지 말 그대로 홀이 되기 위한 데이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막 워킹하기 위한 홀리데이인 건지 그 워킹이 어떤 워킹인지 우린 모르겠지만 네, 많이들 하면서 갭 이어를 두고 있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들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군대를 지금 거의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딴 얘기로 빠지기 전에 이분은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휴학을 하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한 건지 사회 경험을 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남자로서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제 남성으로서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좀 여성화되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성공과 이 스테이러스를 다 하는 것과 이제 소셜 하이라키에 대해 높은 포지셔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이제 이성 문제 해결에 대한 이성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존에 프로블럼이 있었으니까 해결이라는 표현을 쓰셨겠죠. 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전에 이 연애나 성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아마 이분이 이성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끼게 만든 그게 아닐까. 그래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런 동기를 바탕으로 사업, 투자 등과 같이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요한 식견과 지식 마인드를 세팅하고 공부를 하였고 그 결과 지금 또래보다 큰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살이면은 돈이 부모님 돈 말고요. 스스로 모은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요? 심지어 대학생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일을 하면은 다 또래보단 돈이 많겠지. 근데 큰 돈이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또 이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픽업이나 브래드필 이론, 그다음에 진화 심리학, 좋아요. 같은 분야도 독서와 영상으로 공부를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전략 같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도 이전에 비해서 지식도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현생주의자님이 말씀하신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저를 보자면은 저는 키가 165의 작은 남성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 그렇지만 일본은 그나마 좀 덜한가? 아니야, 그래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165면은 어디 필리핀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타이나 비엔남도 165 남성들의 근데 타이나 필리핀도 요즘엔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눈이 커져서 높아져서 레드필의 로드타마시한테 이런 메일을 썼어요. 그 동남아에 있던 남성분이 이 백인 남성들에 대한 환상, 특히 동양에서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이 동아시아권
남성들에 대한 이 선호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어도 자국에 있는 남자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65는 정말 굉장히 룩머니 스테이터스 관점에서 룩 관점에서 치명적으로 루저적인 관점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어마무시한 DHV가 필요해요. 이 룩을 제 예전에 몇 번이고 강조드리고 말씀드렸죠. 이분께도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룩은요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이 없으면 입장조차 안 되죠. 게임이 시작할 수도 없어요. 입장권이 없으면은. 입장권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입장권도 없는 사람이면 게임이 진행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다행히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레드필 이론에서 말하는 여성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섹시한 남성으로서의 기본 요소들 역시 본인에겐 부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큰 키와 좋은 피지컬, 그 다음에 매력적인 보이스, 그 다음에 풍부한 여자와의 관계한 경험들이 본인에게 없다. 맞아요. 아직 근데 23살이니까 레드필 이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알파적 요소와 베타적 요소가 상존하는데 사회적 성공으로 그 스테이터스를 달성하는 거죠. 사회적 그 소셜 히에라키의 높은 포지셔닝을 성공함으로써 여성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메이라적 요소는 제가 또래에 비해서 많은 돈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줄 수 있고 키같이 타고나야 하는 일부 알파적 요소가 매우 부족한 정말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분께 박수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제 이전 강의에 메타인지를 본인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는 제 팩트로 조졌죠. 본인은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잘생겼다는 그 팩트를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아. 본인은 어떻게 뭐 고백도 받아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팩트들을 내가 보면은 전혀 이분은 자기 주변에 여자가 들끓었던 사람이 아니야. 제가 말했죠. 룩으로만 평가받는 시장에서는 잘생겼다의 아닌 기준은 엄청 명확하다고. 100에 1명만 잘생겼고 99명은 안 잘생겼어요. 왜? 잘생긴 건 여러 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한 명만 잘생긴 걸로 보면은 그 나머지는 잘생긴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여성의 전략은 무조건 퀄리티이기 때문에요. 높은 한 명을 고르는데 사고방식이 집중이 되어 있지 여러 명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 베이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까먹는 것 같아. 즉 이 여성 평가하기 한 명이 좋은 고퀄리티 남성이 있으면은 그 외에 남성들이 2등, 3등이랑 1등이랑 점수 차이가 5점밖에 안 나도 실제로 이 좋아요 안 좋아요를 누를 때 2등, 3등이랑 1등이랑 차이는 엄청 많이 난다니까. 2등이 좋아요를 눌린 퍼센트는 80%, 60% 이런데 1등은 100% 눌린다고 좋아요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 성적의 차이는 1점밖에 안 나는데 퍼센트의 차이가 20%, 30%가 난다고. 이미 1등에서 2등이.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가 적다라는 말을 맨날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또 샜는데 이분은 일단 메타인지가 정말 잘 돼 있으신 분입니다. 이전에 분은 메타인지가 진짜 잘 안 돼 있었는데 잘생긴 남자라고 본인이 자칭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에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PUA 강사를 했을 경우에는 가끔 있었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왜 이 여자가 내 강의를 들어왔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더 욕심이 컸어. 더 막 여자를 후리고 싶은 그런 마인드 세팅을 원했단 말이야. 본인이 잘생겨서 여자가 잘 모여드는 거는 입장권이 좋은 입장권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입장이 되는 거일 뿐이지 거기에 퍼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의 능력 따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블루필 알파가 아니라 레드필 알파가 되고 싶다. 왜냐면은 이 매력적인 남성이 아닌 능력으로 인해 생기는 베타적 요소로 인해서 매력적인 남성이 되는 한계를 극복해내고 싶다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 나가고 계세요. 핵심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제가 능력에 기반한 헌신, 희생과 같은 배타적 능력으로 여성에게 매력적인 남성이 아니라 알파적 매력을 기반하여서 여성에게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알파적 매력과 베타적 매력 둘 다 기반해서 레드필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알파적 요소와 베타적 요소 둘 다 상존하지만 어느 쪽이 좀 더 큰 거니까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자, 여기부터 일단 먼저 답변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되게 엄청 많이 설명을 했겠지만 불리한 실체 조건을 극복하는 거는요, 이제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듭니다. 키가 165면은요,
지금 여성들의 한국 여성 평균 키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키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엔 180 기본이었는데 요즘에는 180을 더 기본으로 깔고 가죠. 왜냐면 180이 되는 남성들이 실제로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그러면은 남성 여러분들은 170만 돼도 어떻게든 깔창으로 뭐가 커버가 되는데 이분은 깔창을 깔아도 드디어 17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가 불리해. 그렇다고 몸이 더 좋게 키우려고 하더라도 입장권 자체가 입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매력 요소들로 디지블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평가 기준은 꽈락이에요. 꽈락. 제가 아까 그걸 조금 빼먹었는데 그 꽈락이 나버리면은 뭘 어필해도 이미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성은 다 점수제로 매겨요. 1부터 10의 항목이 있으면 다 점수제를 매긴다고. 1이 빵점이어도 얘는 탈락이 아니야. 2부터 9가 100점이면 얘는 총점 90이라니. 10점이라면 얘는 총점이 90점인 거야. 100점 만점에.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아니야. 꽈락제예요. 꽈락제. 다 꽈락만 면하면 얘는 드디어 나랑 만나볼 수 있는 건데 딴 거는 다 뭐 꽈락도 엄청난 평균 이상의 점수에 막 100점짜리도 있었는데 딱 한 개 꽈락이 나버리면 여성은 그 남성을 아웃시킨다고. 그게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는 거랑 여성이 남성을 평가하는 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강조하겠습니다. 여성은 꽈락, 남성은 점수. 근데 이 구독자분, 질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나버렸어. 어디서? 신체 조건에서. 그래서 좀 많이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은 알파적 매력에 기반하여서 뭔가를 어필하고 싶다고 하던들 입장권이 이미 없는데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먼저 본인이 해보셔야 돼. 물론 정말로 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도 입장권이 통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 169예요. 근데 이분 사연자님보단 커 그래도. 근데 이분도 작은 편인데 이분이 본인보다 키가 한 10cm 큰 여자분이랑 사귀더라고. 심지어 힐도 신으면 진짜 키 차이가 많이 나. 진짜 내 무슨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누나와 동생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분이 엄청난 고HB였어. 그리고 둘이 진짜 잘 사귀어요. 한 5년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이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즉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배 이상 아니 제곱 엄청난 수준의 노력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마무시한 재산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그걸로 입장권을 강제로 막 뚫어버리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락이란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옥동자인데 뭐 100억 버는 남자 vs 뭐 박보검인데 완전 가난이. 요즘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이 요즘엔 진짜 이런 식으로 고른다니까. 박보검 고르고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그 정도 벌면 되지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 중에도 옥동자를 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0억 버는 옥동자를.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특히 이 동과 같은 베타적 매력으로만 어필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한 여자들이 꼬여요. 꽃뱀 같은 애들이 꼬인다고. 고우디거들이 꼬인다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유니콘 같은 여자들 있죠. 남자에게 막 헌신하고 다 퍼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스시녀의 정석 같은 그런 여성들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럼 알파적인 매력은 다른 거를 기반하면 되겠는데 몸도 진짜 열심히 키우셔야 되고 스피치 학원도 가가지고 본인 톤도 찾고 거기에 본인 발음도 찾고 뭐 되게 뭘 많이 하셔야 돼. 롤타맛이 최근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잘 통하는 게임인지 불리한 게임인지 스테릭한 건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진짜 효율적인 게임일 수도 있고 하면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게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두 다 게임은 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하는 게임보다 더 어렵고 더 하드하고 더 유니크한 게임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게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여성들에게 동시에 이제 접근하고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던 그런 게임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한 가지 게임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스태틱한 게임을 구사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어떤 여성에겐 되게 effective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질문 주신 분에게는 정말로 유니크하고 정말 하드한 게임을 구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분 같은 이제 또 제가 대답을 막 드렸어요. 그래서 LMS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봐보라 그러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더니 장문으로 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영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15분 다 돼가는데 이 LMS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키는 왜소하다,
스타일 되게 빼빼마르고 어느 정도 근육이 있긴 한데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겉으로 보이는 패션 근육이 아니잖아요. 패션 근육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외적으로 봤을 때 평가되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어느 정도 빼빼마른 스타일에 근육이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다음 외모적인 면에서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평을 듣진 않고 저기요 누가 가가지고 당신 보고 야 너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진짜 못생기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잘생겼다는 얘기 안 들었으면 그냥 못생긴 겁니다. 또래 여자들에게 종종 잘생겼다는 얘기도 간혹 듣는다. 그건 그냥 이빨린 소리예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왜 간혹 듣습니까? 여러분이 잘생겼으면 맨날 들어요. 여러분이 잘생겼다라는데 의심이 없다니까 진짜로. 자꾸 자기가 잘생겼대. 아, 웃어서 미안합니다. 요즘 내 사연이 오시는 분들이 다 내가 예전에 PUA 강사할 때는 얼굴을 직접 봤으니까 나 잘생겼던 얘기를 저같게 하나도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다 자기가 잘생겼대.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구독자분들 질문 주신 분을 비하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 예전 그 남자들은 다 잘생겼던 나르시즘적인 착각을 하고 산다라는 영상에도 다뤘다시피 우리 질문자님도 그 베타적인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은 전형적인 베타 메일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왜 본인이 써 있어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잘생긴 게 아닙니다. 못생긴 거예요. 그냥 잘생기지 않았으면 못생긴 겁니다. 남자들은 평가할 때 너 못생기진 않았어 라고 평가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꽈락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잘생긴 게 아니면 못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보다 못생겼다. 나도보다 못생겼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뭐 나을 수 있어. 왜? 나는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피부 관리, 주기적인 운동, 향수, 눈썹 정리, 패션 이 영업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잘 챙기고 있어도 정말 얼굴적으로 잘생긴 그런 룩적으로는 완벽한 알파남이어도 레드필적이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너무나 베타적이라 가지고 그런 사람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분은 그래서 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머니적인 면으로서는 조금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패스할게요. 근데 이분이 꿈이 되게 큰 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스테이러스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적었던 탓에 소극적인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왜 뭐 진화심리학 이런 거 이야기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있네 진화심리학.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베타적인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그래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기 위해서 언변이나 심리학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런 거 보면 진짜 약간 너드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너드 같아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학급이나 동아리에서 줄곧 임원을 도맡아 했고 이런 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과대표나 동아리 기장, 총학생회 같은 학생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충분히 자신감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연애 경험은 고2, 고3 초에 짧게 사귄 적이 한 번 있고 고등학생 때 또래 여자에게 길거리에서 역 어프로치를 당한 적이 1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래 여자에게 길거리 어프로치 본인이 거꾸로 번호를 따였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또래 여자였다는 것도 어떻게 한 거지?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수업 수강생에게 또 어프로치 한 적이 있고 길거리에서 어프로치를 한 적이 있고 좋습니다. 어프로치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동아리 같은 서클의 여자애 중에 마음이 들면 일단 번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라포를 쌓아가면서 그때 썸을 탄 적은 많다. 근데 이제 그게 만족적인 연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왜냐면 여자들이 간을 좀 쳐봤는데 이 썸을 타면서 당연히 쉬 테스트도 날렸겠죠. 거기서 이제 이 구독자님 이 질문자님의 그걸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너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대화를 조금만 이어나가다 보면은 본인이 마인드셋이 워낙 탄탄하지 못하고 미천이 바로 드러나요. 왜냐면은 그 자신감 같은 컨피던스가 충분히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이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까 여성의 피드백에 맞춰서 본인이 그 대할 수 있는 그 청킹 능력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던졌을 때 그 피드백에 맞춰서 본인이 다른 이제 체인을 걸면서 대화의 소재를 확대시키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면은 당연히 여자가 대화를 할 때 이분에 대해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은 DHV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썸 탄 적은 많고, 여자와 교류하다가 제 성에 안 차서 F 클로스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거나,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F 클로스를 본인이 성에 안 찼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 그 다음에 LTR을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본인이 충분히 접근하기 쉬운 그런 거였지만, 물론 본인이 성이 차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HB가 높은 그런 여성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까인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 이런 부분은 되게 진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이분에 대해서 막 까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전 담담하게 이걸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평가해달라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 드렸을 때 이분이 이걸 곱게 받아들이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로 받아들이실지는 이분의 메타인지에도 달려있겠죠. 제 연애관은 한 번 젊은 부태여서 이제 여러 섹스할 수 있는 여자들과 자유로운 섹스를 하고 싶은 그런 풍족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싶다. 키가 작다라는 치명적인 내추럴 베타 요소를 보란듯이 극복하고, 제가 구애하는 게 아닌 여자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해야 하는 그런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서 내가 주도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 즉 내 프레임 안에 여성을 둬서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프레임, 내가 높은 프레임을 가진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매우 좋습니다. 이런 자세 정말 좋아요. 내가 여성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젊었을 때 풍족한 경험을 한 이후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고등급의 여성에게 정착할 수 있는 레드필 알파의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둔 게 이분의 목적 의식이 정말 확실합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고등급 여성에게 정착하고 싶다.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게, 그냥 누군가에게 정착하고 싶다 수준이면은 지난번 사연자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정착할 수 있는 이라 표현했잖아요. 이분은 그럼 정착할 수 있는 여성이 없으면 정착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매우 좋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방생을 확확 해줄 수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PUA 강의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게임을 이분에게 제가 막 억지로 알려주기보다는요, 이분은 본인만의 유니크한 전략을 택해야 될 것 같아. PUA 자체가 유니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PUA 자체 연구된 게요, 입장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짜여진 거예요. 내가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내가 이분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본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이랑은 완벽하게 다른 전략을 난 구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이분 입장에 대해서 되어서 전략을 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 입장권은 적어도 있어야지 내가 전략을 짜줄 수 있지. 물론 딱 하나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이분이 포지셔닝만 확실히 해주고 내 전략을 어느 정도 수립만 해주면은, 즉 내가 입장권이 너무 빈약한데 일단 그 입장권이 한 번이라도 뚫어진다면은, 내 그 뚫는 과정은 못 알려줘. 근데 한 번이라도 뚫어졌다면은 그 이후에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분에게는 PUA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진짜로. 이 영상 올라가면서 이분이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 입장권이 뚫렸다, 그러니까 어프로치 성공해서 애프터가 잡힌 상태다,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분에게 PUA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막 받고 막 이런 식의 수준의 그런 강의는 못 해줄 것 같긴 한데, 또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그 정도 수준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공개 가능하니까 그거 인지하고, 이 정도의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 말론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객관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옵니다. 이 정도 분이면은 진짜 양반인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독자님이 이것저것 노력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은 저는 이분에게 진짜 박수 보내면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이 나중에 뭐 빡촌에 가가지고 한 1억씩 쓰면서 진짜 이쁜 여자들하고 섹스만 하고 다닌다고 해도 저는 성병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이분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싶고 진짜 존경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정말 지금부터 어마무시한 노력들을 많이 해볼 거거든. 그러고 이분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입장권이 빈약하다 그랬지 입장을 아예 못한다고 난 단언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입장권 좀 빈약하긴 해. 그래서 내가 뭐 그 빈약한 입장권을 가지고 놀이동산을 뚫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알려주는 모든 지식들은 적어도 입장권을 갖고 있는, 적어도 진짜 그 꽈락은 나지 않았다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이펙티브한 띠오리를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파이팅!